신입 주제에 감히 어디서 잘난 척이야? 관리자의 손찌검이 얼굴을 때리자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 무릎 꿇은 신입사원이 바로 회장님의 사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오후 정석원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1층 로비에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김에 일반 고객 입장에서 매장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스한 조명과 평일 오후치고는 제법 붐비는 고객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 멘트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정상적이었지만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진열 상태를 확인하고 고객 응대 서비스도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이 회장인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 안내 데스크 근처를 지나가다가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경비원 제복을 입고 한 고객과 대화하고 있는 남자의 어깨 라인과 서 있는 자세가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경비원이 고개를 돌려 다른 고객에게 인사하는 순간 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사위 김태호였거든요. 결혼식 때 그렇게 당당하고 의젓했던 사위가 지금 자신의 백화점에서 경비원 제복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정 회장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태호에게 경영을 배우라고 권했지만 이런 식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태호는 중년 여성 고객의 질문에 정중하게 답변하고 있었어요. 수입 화장품 코너는 2층 서쪽 끝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인 행사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나요? 네, 3층 명품관에서 가을 시즌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드릴까요? 그럼 고맙겠네요. 태호가 안내 책자를 건네면서 고객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자 고객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마워했어요. 그 응대 방식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세련되어서 정 회장은 새삼 사위의 능력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비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야, 신입.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부터가 짜증 섞인 톤이었어요. 정 회장은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고객 안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태호의 대답은 정중하고 예의 발랐어요. 하지만 팀장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고객 안내 업무라니. 신입 주제에 여기 서서 뭘 한다고 설치고 있어. 지하 주차장이나 제대로 관리하라고. 지하 주차장 청소와 점검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다고? 그럼 창고 정리라도 하러 가. 박스들이 쌓여 있다고 오전에 얘기했잖아. 팀장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신입이라고 해도 저렇게 반말로 명령조로 대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정 회장이 보기에는 그 순종적인 모습 속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팀장이 자리를 떠난 후 근처에 있던 다른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입, 괜찮아? 박 팀장이 요즘 너한테 유독 심하게 하네. 괜찮습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태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정 회장의 귀에는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너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신입들한테는 저렇게 안 해. 너만 특별히 갈군다니까. 저만요? 왜 그럴까요? 태호가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글쎄, 너가 너무 완벽하게 일해서 그런가? 아니면 성격이 안 맞나? 박 팀장이 원래 까칠하긴 하지만 너한테만큼은 아니었거든. 완벽하게 일한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하지? 너 혹시 다른 데서 일해본 경험 있어? 정 회장은 이 질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태호의 경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진짜?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잘해? 고객 응대하는 거 보면 베테랑 같던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정 회장은 태호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직장 경험이 있다는 것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휴게실로 향했어요. 태호도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정 회장은 멀리서 태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직원들은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데 태호만 혼자 조용한 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는데 더 놀라운 건 태호가 식사를 하면서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마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끔씩 주변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펜을 움직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게 뭘까? 정 회장은 궁금했지만 직접 다가가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태호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오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태호가 나서서 도와드렸어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기억나세요? 2층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하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태호는 관제실에 가서 CCTV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본 정 회장은 놀랐습니다. 20분 만에 태호는 할머니의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2층 여성 화장실 근처 소파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CCTV에서 할머니께서 지갑을 꺼내시는 장면과 떨어뜨리는 순간이 찍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감동하며 고마워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태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야, 신입. 너 진짜 똑똑하다. CCTV 분석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냥 차근차근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차근차근이라고? 우리도 해봤지만 그렇게 빨리는 못 찾겠던데.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태호의 숨겨진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검사 시절 사건 수사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박 팀장은 오히려 더 불쾌해했어요. 야, 신입. 잠깐 이리 와. 팀장이 태호를 따로 불렀어요. 정 회장은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CCTV 확인은 누가 하라고 했어? 고객이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런 건 팀장인 내가 판단해서 지시할 일이야. 신입이 함부로 나서지 마. 정 회장은 어이가 없었어요. 좋은 일을 해놓고 오히려 꾸중을 받는다니.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음부터는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 뭔가 이상해. 신입치고는 너무 잘해. 어디서 일해봤어?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CCTV 분석을 그렇게 잘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태호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팀장님. 그냥 관찰력이 좋은 편이에요. 관찰력이라. 너 혹시 딴 목적으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딴 목적이요? 우리 회사 정보 빼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스파이거나. 정 회장은 박 팀장의 의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태호의 진짜 정체는 더욱 안전하게 숨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팀장님. 그래. 그럼 왜 맨날 수첩에 뭔가 적고 있어? 개인적인 메모입니다. 개인적인 메모를 그렇게 자세히 적어? 뭘 적는 건지 보여봐. 태호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수첩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하루 일과나 배운 것들 적는 거예요. 정 회장이 멀리서 보니 태호가 보여준 페이지에는 정말로 일반적인 업무 메모들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페이지들에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쨌든 앞으로 조심해. 괜한 오해받지 말고. 네, 팀장님. 그날 오후 내내 정 회장은 태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고객들의 각종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모습까지 모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호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태호의 능력에 놀라워해도 그냥 운이 좋았다거나 열심히 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알 수 있었어요. 태호의 그 침착함과 전문성,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박 팀장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야, 신입. 내일부터는 30분 일찍 와. 그리고 당분간 야근도 각오해. 야근이요? 특별한 업무가 있나요?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신입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어? 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호의 계획을 방해할까봐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날 저녁 집에서 정 회장은 태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태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태호야, 요즘 일이 어때?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아버님.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정말 괜찮아? 혹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니야? 태호가 잠시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때로는 진짜 모습을 보려면 밑바닥부터 경험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 회장은 태호의 말에서 뭔가 중요한 의미를 느꼈어요. 분명히 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정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태호가 겪고 있는 일들과 그 속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태호가 단순히 경영을 배우려고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있다는 것.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정 회장은 마음먹었어요. 태호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백화점에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정석원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태호가 완전히 신분을 숨기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박 팀장의 무례한 태도와 태호가 혼자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거야. 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태호의 하루 일과를 관찰해 보려고 했어요. 8시 30분 직원 출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경비원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제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좀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정 회장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가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태호는 경비실에서 간단히 인수인계를 받은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야, 신입. 어제 화장실 청소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고객 불만이 들어왔어. 박 팀장이 아침부터 태호를 불러 세웠어요. 정 회장은 어제 태호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이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너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불만이 들어온 거지. 변명하지 말고 다시 해.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어제 태호의 청소 상태는 완벽했었거든요. 고객 불만이 정말 들어왔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태호가 청소 도구를 들고 이동하는 동안 정 회장은 다른 경비원과 박 팀장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팀장님, 신입 때문에 정말 고객 불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냥 좀 혼내주려고 한 거야. 요즘 너무 건방져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친구 일은 정말 깔끔하게 잘하던데요.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신입 주제에 너무 완벽하게 해. 뭔가 수상해.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듣고 경악했어요. 거짓으로 꾸중을 한다니. 이건 단순한 신입 교육이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이었거든요. 1시간 후 태호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팀장은 직접 확인하러 가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흠잡을 데가 없었을 테니까요. 신입, 이번에는 지하 창고 정리해. 납품업체에서 온 박스들이 쌓여 있어. 알겠습니다, 팀장님. 태호가 지하로 내려간 후 정 회장도 몰래 따라갔어요. 지하 창고에는 정말로 수많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 태호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호가 박스를 옮기다가 잠시 멈추더니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 회장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어요. 태호는 박스에 적힌 납품업체명과 수량, 그리고 날짜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가? 태호는 박스 하나를 열어보더니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하게,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 정 회장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태호가 단순히 창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전 11시쯤 태호가 창고 정리를 마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입, 1층 로비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미끄럽다고 하니까 닦아. 네, 팀장님. 태호가 걸레를 가지고 로비로 향했는데 정 회장이 보기에는 바닥이 전혀 젖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 회장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는 어제와 같은 구석진 곳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 회장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데 태호만 홀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집중해서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자세히 적고 있는 거야? 정 회장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후 1시 태호의 점심시간이 끝나자 박 팀장이 또 다른 일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신입, 고객 주차장에서 차 번호판 확인하고 와. 불법 주차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어느 구역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B 구역 전체를 다 돌아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으면 사진 찍고 번호판 기록해서 가져와. 정 회장은 이 지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차장 관리는 별도 업체에서 담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경비원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업무였습니다. 태호가 주차장으로 향한 후 정 회장은 다른 경비원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주차장 불법 주차 단속은 보통 누가 하나요? 아, 그건 주차관리업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는 안전관리만 하거든요. 역시 그렇다면 태호에게 시킨 일은 불필요한 업무였던 것입니다. 30분 후 태호가 돌아왔어요. 팀장님, B 구역 점검 완료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분명히 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다른 구역은 아닐까요? B1이나 B3 구역도 확인해 볼까요? 아니야, 됐어. 그럼 이번에는 화장실 휴지랑 세정제 보충해. 오전에 이미 보충했는데 또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니까 하라는 거야. 괜한 말하지 말고. 정 회장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백히 태호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들이었거든요. 오후 3시쯤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 고객이 크게 화를 내면서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산 시계가 고장 났다고요. 이런 걸 팔면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고객이 들고 있는 시계를 보니 정말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매장 직원들이 사과하며 교환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박 팀장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신입, 이리 와. 네, 팀장님. 이 고객 불만 처리는 너가 담당해. 건품실에서 제대로 확인 안 했나 보네. 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경비원이 고객 불만 처리를 담당한다니. 게다가 건품실 실수를 태호 탓으로 돌리다니. 팀장님, 건품은 별도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 아닌가요? 말대꾸하지 말고 고객께 사과드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객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비원이 왜 이런 일을? 고객도 의아해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불편하셨을 텐데 새 제품으로 바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매장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배터리 접촉 불량인 것 같아요. AS 센터에서 간단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새 제품으로 교환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매장 직원이 놀라며 시계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그렇네요. 어떻게 이걸 아셨어요? 아, 그냥 조금 알아봤어요. 정 회장은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번 태호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시계 고장 원인을 단번에 파악하다니. 고객이 만족하며 돌아간 후 박 팀장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신입, 너가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 애초에 너가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저는 건품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데 또 말대꾸야? 신입 주제에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 시계 고장 원인을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배웠어? 태호는 잠시 멈췄어요. 자신의 지식이 너무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인터넷? 그런 전문적인 걸 인터넷에서 배웠다고? 네,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박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어요. 너 정말 수상해. 신입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요. 정 회장은 이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느꼈어요. 태호의 능력이 너무 눈에 띄고 있었거든요. 오후 내내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 팀장은 온갖 트집을 잡으며 태호에게 불필요한 업무들을 시켰어요. 하지만 태호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호가 매 상황마다 수첩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었어요. 언제, 누가 무슨 지시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정 회장은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박 팀장이 다른 직원과 창고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번 달 납품업체 리베이트는 얼마나 들어왔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이 자꾸 창고를 들락날락해서 좀 신경 쓰여요. 신입? 아, 그 녀석 말이야. 정말 신경 거슬려.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당분간은 조용히 하자.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납품업체 리베이트라니. 회사에서 금지된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태호가 창고에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구나. 이제야 태호의 행동이 이해되었어요. 단순히 경영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박 팀장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신입, 내일부터는 새벽 7시 30분에 와. 그리고 당분간 야근도 각오해. 7시 30분이요? 정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인데. 그게 뭐 어때? 신입이 좀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계획을 방해할까봐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날 저녁 집에서 정 회장은 태호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태호야, 요즘 정말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아버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태호가 잠시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 회장은 오늘 들은 리베이트 얘기를 떠올렸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뭔가 발견한 게 있어?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태호의 말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정 회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태호의 말과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종합해보니 이 백화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정 회장은 다짐했어요. 태호가 진짜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지 면밀히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한 주가 넘도록 정석원 회장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일찍 회사에 나와서 태호의 하루 일과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리고 볼 때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해졌어요. 특히 어제 들었던 리베이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7시 30분 태호가 경비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정 회장은 평소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박 팀장이 시킨 대로 1시간 일찍 출근한 태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곧 박 팀장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입, 일찍 왔네. 그럼 오늘은 특별한 업무부터 시작하자. 네, 팀장님. 어떤 업무인가요?
지하 2층 창고에 새로 들어온 납품 물건들 검수해 리스트 대조해서 수량 맞는지 확인하고 정 회장은 귀를 기울였어요. 어제 리베이트 얘기를 들은 후라서 납품 관련 업무가 더욱 의미 있게 들렸거든요. 검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준? 그냥 박스 개수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 회장은 그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태호가 지하로 내려간 후 정 회장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태호는 겉으로는 단순히 개수를 세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납품서와 비교해가며 꼼꼼히 수첩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박스를 확인하던 태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정 회장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박스 안에는 납품서에 적힌 것과 다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량도 맞지 않았고 심지어 전혀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섞여 있었어요. 태호는 이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수첩에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검사 시절 증거를 수집하던 때와 똑같았어요. 오전 10시쯤 태호가 창고에서 나와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정 회장은 그 속에 숨겨진 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신입 검수 끝났어? 네, 팀장님. 리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태호가 건넨 리스트를 보던 박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태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정 회장은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 혹시 박스 안까지 다 확인해 봤어? 개수만 확인하라고 하셔서 개수만 봤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태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일을 하자. 그 순간 한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팀장님, 큰일 났어요. 3층에서 고객이 넘어져서 다쳤대요. 뭐? 어디서?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요. 바닥이 미끄러웠나 봐요. 박 팀장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신입, 너 3층 가서 상황 정리해. 그리고 CCTV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태호가 3층으로 올라간 후 정 회장도 따라갔어요. 에스컬레이터 근처에는 정말로 한 고객이 앉아서 발목을 붙잡고 있었고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태호가 다가가서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만. 아, 발목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병원부터 모시겠습니다. 태호는 신속하게 상황을 처리했어요. 응급처치를 도와드리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2시간 후 태호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박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병원비와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CCTV는 확인해 봤어? 네, 확인해 봤습니다. 태호가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 사실 바닥이 미끄러웠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청소업체에서 사용하는 왁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CCTV를 보니 어제 청소 후에 바닥이 유독 반질반질했거든요. 박 팀장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청소업체 왁스가 문제라고? 그런 걸 너가 어떻게 알아?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자세히 봤다고? 얼마나 자세히 봤는데? 태호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꼼꼼히. 너 혹시 다른 목적으로 CCTV를 본 건 아니야?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긴장했어요. 박 팀장이 태호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다른 목적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맨날 수첩에 뭔가 적고 이것저것 너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서 그래. 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업무를 제대로? 신입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박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팀장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수상해. 혹시 우리 회사 감시하러 온 거야? 감시요? 다른 회사에서 보낸 스파이거나 아니면 언론사 기자거나. 정 회장은 박 팀장의 의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태호의 진짜 정체는 더욱 안전하게 숨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팀장님,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럼 왜 그렇게 메모를 자세히 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태호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수첩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그냥 오늘 한 일이랑 배운 것들 적는 거예요. 박 팀장이 수첩을 들여다봤지만 태호가 보여준 페이지에는 정말로 일반적인 업무 메모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 어쨌든 앞으로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 회장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태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박 팀장이 다른 직원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신입 때문에 신경 쓰여 죽겠어.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너무 꼼꼼해. 오늘 창고 검수하는 거 봤는데 마치 감사관 같더라고. 그냥 성실한 거 아니에요? 성실한 게 아니야.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 특히 납품 관련해서 너무 자세히 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납품업체 쪽 일은 당분간 그놈한테 시키지 말자. 그리고 박 팀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번 달 정산은 미뤄. 그놈이 뭔가 눈치채면 큰일이야.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듣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이들 사이에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박 팀장이 태호를 불렀어요. 신입, 내일부터는 업무를 좀 바꿔보자.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창고나 납품 관련 일 말고 다른 일들을 시킬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시킨 일만 하면 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 회장은 그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정 회장은 태호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태호야,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버님. 정말? 혹시 뭔가 발견한 게 있는 건 아니야? 태호가 잠시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회사에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라니? 납품업체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베이트를 받고 검수도 제대로 안 하고. 정 회장은 자신이 들은 대화들을 떠올렸어요. 확실해?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태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조금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경험이 있잖아요. 정 회장은 태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혼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정 회장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태호가 정말로 큰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도 며칠 더 지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았어요. 태호가 찾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이 백화점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그날까지 정 회장은 계속 태호를 지켜보고 도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상대방도 태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두어 주가 흐르면서 정석원 회장은 태호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 팀장과 다른 직원들이 태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태호의 조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 회장은 평소처럼 일찍 회사에 나와서 태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시 30분에 출근한 태호는 어느 때보다 신중해 보였어요. 신입, 오늘부터는 주로 1층 로비 관리를 담당해. 박 팀장이 태호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했어요. 창고나 납품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1층 로비 관리요? 응, 고객 안내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 어려운 건 없을 거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 회장은 그 표정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중요한 증거를 찾을 기회가 줄어든 것이니까요.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의 동선, 납품업체 사람들의 출입,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놓치지 않고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납품업체 직원이 박 팀장을 찾아왔어요. 정 회장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팀장님, 이번 달 물건들 어떠셨어요? 응, 괜찮더라. 그런데 요즘 신입놈이 너무 깐깐해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아, 그 경비원 말이에요? 저번에 창고에서 본 그 사람? 맞아. 그놈이 자꾸 이것저것 확인하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박 팀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분간은 조용히 하자. 그리고 다음 물건들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포장해와.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듣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납품업체와 결탁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호도 이 대화를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태호가 조심스럽게 그들 쪽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납품업체 직원이 떠난 후 태호는 재빨리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기록했어요. 그 집중하는 모습이 검사 시절의 수사관을 연상시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구석진 곳에서 혼자 식사하는 대신 다른 직원들 근처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상하다니? 글쎄, 박 팀장이 너무 예민해졌어. 특히 그 신입 때문에. 아, 그 경비원?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열심히 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맨날 메모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태호가 처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 한 분이 구입한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 제품인데 왜 이렇게 흠집이 나 있어요? 가전제품 매장 직원들이 당황하면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배송 과정? 그럼 배송업체 책임이에요? 그때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고객님, 제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당신은 누구세요? 경비원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태호가 가전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흠집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흠집은 배송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포장 전에 이미 있었던 흠집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흠집 위에 포장재 자국이 있어요. 매장 직원들이 놀라며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태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셨어요? 그냥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 회장은 또 한 번 태호의 관찰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런 능력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과연 안전할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며 새 제품으로 교환받아 가신 후 매장 직원이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그런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운이 아니라 실력인데요. 혹시 전에 이런 일 해보셨어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지켜본 박 팀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신입, 잠깐 이리 와. 네, 팀장님. 너 또 나서서 뭔가 했구나. 고객이 불편해하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드렸다고? 너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야. 각 매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포장재 자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냥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세히 봤다고? 일반인이 그런 걸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박 팀장의 의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 많아서요. 관심? 뭔가 이상해. 너 정말 일반인 맞아? 정 회장은 이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태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일반인 맞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많은 성격이에요.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맨날 수첩에 뭔가 적고 있는 거야?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개인적인 기록을 그렇게 자세히 보여봐.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첩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특정 페이지만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한 일이나 배운 것들을 적어요. 박 팀장이 수첩을 들여다봤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조심해. 너무 나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오후 내내 박 팀장은 태호를 더욱 예리하게 감시했어요. 태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태호를 주의 깊게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쯤 정 회장은 태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박 팀장과 다른 직원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 신입 정말 수상해. 왜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예를 들면요. 오늘도 가전제품 흠집 보고 포장재 자국까지 찾아냈잖아. 그런 건 전문가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신원조회를 다시 해봐야겠어. 정 회장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어요. 신원조회를 하면 태호의 정체가 들통날 수도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 팀장이 태호를 불렀어요. 신입, 내일은 좀 일찍 와. 특별한 업무가 있어. 특별한 업무요? 너 신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볼 일이 있어. 태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평상시와 같은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정 회장은 태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태호야,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던데 아마 제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지금까지 모은 건 정황 증거들 뿐이에요.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 걸 어떻게 찾을 거야?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정 회장은 태호의 말에서 큰 결심을 느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아직은 혼자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는 아버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 그날 밤 정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태호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며칠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찾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정체가 들통나서 위험에 빠질지. 정 회장은 태호를 더욱 세심하게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달여 고민 끝에 김태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박 팀장의 의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신원조회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새벽 6시, 평소보다 훨씬 일찍 백화점에 도착한 태호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상황을 점검했어요. 경비실 열쇠를 복사해 둔 것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이야. 검사 시절 현장 조사 경험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정석원 회장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멀리서 태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따라 태호의 움직임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전 8시 정규 업무가 시작되자 박 팀장이 태호를 불렀어요. 신입, 오늘 인사팀에서 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 무슨 확인 말씀인가요? 너 이력서랑 신원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태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그 침착함 속에 긴장감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쯤 확인하실 예정인가요? 오늘 오후에. 그때까지는 평상시처럼 업무 보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태호가 자리를 떠난 후 박 팀장은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놈 계속 지켜봐. 뭔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알려줘. 정 회장은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후에 신원조회가 시작되면 태호의 정체가 들통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전 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로비 관리 업무를 했고 다른 직원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각자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태호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태호가 자리를 비운 후 정 회장은 그를 몰래 따라갔어요. 하지만 태호는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쪽이었어요. 뭘 하려는 거야?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지하 창고에 도착한 태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평소 접근이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특별 보관실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태호는 작은 도구를 이용해서 보관실 문을 열었어요. 정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태호가 그런 기술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보관실 안에 들어간 태호는 여러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마치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10분쯤 지났을까 태호가 한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것을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이 멀리서 보니 그 서류들은 납품 계약서와 관련된 것들 같았어요. 태호가 그렇게 찾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누구야? 거기서 뭐하고 있어? 박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를 의심해서 따라온 것 같았어요. 태호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보관실에서 나왔어요. 아, 팀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야말로 여기서 뭐 했어? 화장실 가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본 거예요.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는데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박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래. 그런데 왜 보관실 쪽에서 나와? 보관실이요? 전 그냥 소리 나는 방향을 확인해 본 것뿐인데요. 박 팀장이 보관실 문을 확인해 봤지만 잠겨 있었어요. 태호가 다시 잠근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이야. 앞으로는 함부로 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위로 올라간 후 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태호가 잘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인사팀에서 태호를 불렀어요. 김태호 씨,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태호가 인사팀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 회장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30분이 지나고 태호가 인사팀에서 나왔어요.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박 팀장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어?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이력서 내용도 다 맞고 신원도 깨끗하다고 하네요. 박 팀장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문제를 찾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태호가 어떻게 신원조회를 무사히 통과했는지 궁금했어요. 분명 뭔가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납품업체 직원이 급하게 박 팀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뭐가? 특별 보관실에서 계약서 몇 장이 없어졌어요. 박 팀장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없어졌다고? 무슨 소리야?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혹시 다른 곳에 둔 건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없어요. 그것도 중요한 계약서들이요.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태호가 오전에 사진 찍었던 서류들이 그것이었구나. 박 팀장이 급하게 지하로 내려가서 확인해 봤지만 정말로 몇 장의 서류가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해. 보관실은 계속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그때 박 팀장의 머릿속에 오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때 그 신임놈이? 박 팀장은 재빨리 위로 올라가서 태호를 찾았어요. 신입, 이리 와. 네, 팀장님. 너 오전에 지하에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상한 소리 확인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박 팀장은 태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 너 가방이랑 사물함 검사해 봐도 되겠어? 네, 얼마든지요. 태호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동의했어요. 박 팀장이 가방과 사물함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건데. 정 회장은 태호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했어요. 서류를 사진으로만 찍고 원본은 그대로 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 팀장이 태호에게 말했어요. 신입,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수상한 걸 보면 바로 알려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정 회장은
태호와 중요한 대화를 나눴어요. 태호야, 오늘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찾았어요. 찾았다고? 태호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납품업체와 결탁해서 가격을 부풀리고 리베이트를 받고 심지어 가짜 물건까지 납품한 증거들이에요. 정말? 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걸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태호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며칠 더 추가 증거를 모으고 나서 고발하려고 해요. 하지만 상대방도 뭔가 낌새를 채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까? 이미 위험해요. 하지만 이제 후퇴할 수는 없어요. 태호의 결연한 모습을 보면서 정 회장은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고맙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밤 정 회장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태호가 마침내 찾고 있던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것.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는 것. 앞으로 며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았어요. 태호가 무사히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위험에 빠질지. 긴장되는 시간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충분한 확신 후 김태호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했지만 완벽한 고발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특히 박 팀장과 납품업체 간의 직접적인 금전거래 증거 말입니다. 새벽같이 출근한 태호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석원 회장은 사위의 얼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앞둔 검사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신입, 오늘은 특별히 더 조심해. 박 팀장이 아침부터 태호에게 경고했어요. 어제 서류가 사라진 사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 모든 직원들이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박 팀장과 납품업체 직원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어제 우연히 들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정 회장은 익숙한 얼굴의 납품업체 직원이 백화점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곧 박 팀장과 만나서 구석진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태호도 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간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팀장님, 어제 서류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납품업체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직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원본은 아니고 복사본이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어쨌든 당분간은 더 조심해야 해. 특히 그 신임놈 때문에. 아, 그 경비원 말이에요? 뭔가 수상하다고 하시던? 응,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태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이번 달 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미뤄야겠어.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혹시 그 경비원이 우리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은? 글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겠어. 바로 그때 태호가 청소를 하면서 그들 근처로 다가왔어요. 신입, 여기서 뭐해? 박 팀장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청소? 여기는 청소할 필요 없는데. 어제 고객이 음료수를 흘렸다고 해서요. 태호가 바닥을 가리키자 정말로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빨리 치우고 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팀장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까요? 응, 그때까지 상황 좀 정리하자. 납품업체 직원이 떠난 후 박 팀장은 태호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신입, 방금 뭘 들었어? 네. 뭘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대화 말이야. 아, 별로 신경 안 썼는데요. 청소에만 집중했거든요. 박 팀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수첩에 기록을 남길 때도 주변을 여러 번 살피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최대한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백화점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3명의 조사관이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박 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세청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정기 세무조사차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정 회장은 이 상황을 보면서 놀랐어요. 설마 태호가 벌써 신고를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태호의 표정을 보니 그도 예상치 못한 일인 것 같았어요. 어떤 자료들을 확인하실 건가요? 납품 관련 계약서와 회계 장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 자료들은 경리부에 있는데 안내해 주시겠어요? 조사관들이 경리부로 향하는 동안 박 팀장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큰일 났어. 국세청에서 조사 나왔어. 응, 지금 당장. 알겠어. 빨리 처리해. 정 회장은 이 통화를 들으면서 뭔가 은폐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편 태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박 팀장이 전화 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경비실 컴퓨터에 접근해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있어? 갑자기 다른 경비원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아, 오늘 업무 일정 확인하는 거예요. 업무 일정? 그건 팀장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 팀장님이 바쁘셔서 제가 미리 확인해 보려고요. 다행히 그 경비원은 별 의심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 내내 국세청 조사가 계속되었어요. 박 팀장과 관련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 혼란 속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료들도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국세청 조사관들이 임시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와서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신다고요? 네,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후 박 팀장은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국세청이 왜? 다른 직원들도 당황해하며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신고한 건 아닐까요? 신고? 누가? 모르죠.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박 팀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태호에게 향했어요. 신입, 너 혹시 뭔가 아는 거 없어? 저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박 팀장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 팀장이 태호를 불렀어요. 신입, 내일부터는 당분간 휴가 가는 게 어때? 휴가요? 왜요? 국세청 조사 때문에 회사가 어수선할 것 같아서 며칠 쉬었다가 조사 끝나면 다시 나와. 정 회장은 이 말을 듣고 긴장했어요. 태호를 회사에서 멀리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했거든요. 꼭 휴가를 가야 하나요? 응, 그게 좋겠어. 혹시 모를 일이니까.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쉬면 될까요? 일주일 정도? 상황 보고 연락할게. 그날 저녁 집에서 정 회장은 태호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태호야,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휴가라는 명목으로 저를 회사에서 멀리하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태호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내일? 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로 충분해요. 더 미루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 회장은 태호의 결단을 보면서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밤 태호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고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정 회장도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것. 태호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일요일 오후 정석원 회장의 집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딸 미라와 사위 태호, 그리고 정 회장 부부가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태호야, 요즘 어때? 검사일이 많이 힘들지? 정 회장이 사위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태호는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범죄 전담 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보람 있는 일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기업 내부 비리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 비리 사건? 네,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납품업체와 결탁해서 부정한 이익을 챙기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 회장은 태호의 말을 들으면서 새삼사위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보통은 내부 고발이나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현장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거죠. 현장 증거? 네, 계약서나 회계장부 같은 물적 증거들. 그리고 관련자들 간의 대화 내용이나 금전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태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태호야, 너 혹시 사업에도 관심 있어? 정 회장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사업이요? 응, 검사일도 좋지만 경영도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태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경영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나중에 내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직접 사업을 해도 되고. 미라가 남편과 아버지의 대화를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태호는 검사 일을 너무 좋아해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거야. 태호도 한번 생각해봐. 그날 이후 몇 주간 태호는 정 회장의 제안에 대해 계속 고민했어요. 검사로서의 일은 분명히 보람이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담당하고 있던 기업 비리 사건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호야,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상급자의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중단이요? 왜요?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증거 부족이라고 하네. 하지만 태호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회사는 분명히. 태호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조직에서 결정된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의를 실현하려고 검사가 되었는데 정작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에 벽에 부딪혔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라야, 내가 정말 검사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태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미라에게 털어놨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좌절감까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계속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과연 내가 원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미라는 남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혹시 아빠가 제안했던 경영 쪽은 어떻게 생각해? 경영? 응, 아빠 회사에서 경영을 배우면서 내부적으로 정의로운 일들을 해볼 수도 있잖아. 태호는 미라의 말에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검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네. 몇 일 후, 태호는 정 회장을 찾아갔어요. 아버님, 그때 말씀하신 경영 공부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정 회장은 태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놀랐어요. 밑바닥부터? 네, 검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건데 진짜 문제들은 현장에 있더라고요. 임원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너가 직접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현실을 알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회장은 태호의 의지를 보면서 감동했어요. 알겠다. 그럼 정말로 밑바닥부터 시작해보자.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태호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너의 정체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다른 직원들이 알면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없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태호의 위장 취업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검사직을 사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어서 백화점에 경비원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미라야, 정말 괜찮겠어? 남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거. 정 회장이 딸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태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믿어요. 그래, 태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정 회장도 처음에는 태호가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현장 경험을 쌓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태호가 백화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 주, 정 회장은 매일 지켜봤어요. 사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호의 행동이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태호가 이 회사에서 문제를 발견한 건 아닐까? 그리고 정 회장의 추측은 맞았어요. 태호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백화점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영을 배우려고 했던 일이 어느새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태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 정 회장은 가끔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태호의 의지와 능력을 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태호가 그렇게 원했던 현장에서의 정의 실현이 마침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태호가 검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추구했던 그 진실과 정의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신고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태호는 약속한 대로 검찰청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백화점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석원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태호는 강제 휴가 중이었지만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백화점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과 국세청 직원들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수사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사영장이요? 무슨 일로? 부정 납품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박대식 씨 맞으시죠? 동행하시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박 팀장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김태호였습니다. 평소 입던 경비원 제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수사관이 물어봤어요. 제가 이 사건의 신고자입니다. 그리고 태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전 검사 김태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이곳에서 위장 취업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검사? 박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 팀장님, 그동안 저를 신입이라고 부르셨죠? 태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검사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것들도 말이 안 되는 건가요? 태호가 수사관에게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납품업체와의 불법 계약서, 리베이트 수수 증빙, 그리고 검수 조작 증거까지. 수사관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사위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님, 어떻게 이런 위장 취업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느새 언론사 사람들까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임원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로 몇 달간 경비원으로 일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박 팀장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불법 수사잖아. 태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함정이 아닙니다. 저는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증거들입니다. 우연히? 처음부터 노린 거잖아. 노렸다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영을 배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님이 제게 보여준 것들이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정 회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태호의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처음에는 경영 공부가 목적이었는데 현실을 마주하면서 검사로서의 사명감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납품 관련 업무를 직접 시키면서 증거를 보여주신 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태호가 박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를 괴롭히면서 회사 내부 정보를 계속 노출시켜 주셨죠. 괴롭힌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태호가 자신의 수첩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로 세밀한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리된 모든 사건들과 대화 내용들. 이게 다 뭐야? 다른 직원들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제가 검사 시절부터 늘 하던 기록 방식이에요. 모든 사건의 정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거죠. 정 회장은 태호의 전문성에 새삼 감탄했어요. 검사다운 치밀함과 정확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의심하고 있었던 건가요? 한 직원이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로 일반 신입사원으로 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님과 납품업체 사이의 수상한 거래들을 보면서 의심하게 된 거죠. 수상한 거래? 네, 납품 수량과 실제 물건이 다르거나 가격이 부풀려진 계약서들, 그리고 정기적인 리베이트 수수까지. 태호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박 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하겠죠. 수사관이 박 팀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대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 정석원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일들에 대해 회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정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태호 검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호도 정 회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위장 취업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정 회장이 연기를 하듯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태호와의 관계를 숨겨야 했으니까요. 현장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검사님, 이런 방식의 수사가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건가요?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방법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죠. 회사 측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정 회장이 대답했어요.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어요. 수사관들이 박 팀장과 관련 직원들을 연행해 간 후 백화점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어요. 태호가 남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검사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관련자들만 조사할 거예요. 정 회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그날 오후 모든 언론에서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전직 검사의 위장 취업 수사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검찰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현장에서 직접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박 팀장과 관련 직원들이 구속된 후 남은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김태호는 이제 검사 신분을 완전히 공개한 상태로 백화점의 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정석원 회장과 함께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이죠. 검사님, 정말 몇 달간 저희와 함께 일하신 거예요?
경비팀의 한 직원이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신분을 숨긴 점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죠.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태호의 진솔한 모습에 직원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 회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어요. 대규모 구조 조정이나 처벌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둘째, 앞으로는 완전히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모든 계약과 거래 과정을 공개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강화하겠어요. 셋째, 직원 여러분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요. 정 회장의 발표를 들으면서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호 검사님께서 우리 회사의 개혁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은 태호가 함께 해준다는 사실에 크게 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언제든 환영해요.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경비팀 직원들과 별도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께 특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요, 검사님? 제가 신분을 숨기고 있는 동안 박 팀장의 괴롭힘을 목격하고도 바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경비팀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검사님 덕분에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박 팀장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오후에는 언론사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검사님, 이번 위장 취업 수사의 의의를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히 한 회사의 비리를 적발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숨겨진 문제들을 드러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들 말씀인가요? 기업 내부의 권력 남용, 납품업체와의 불법 결탁, 그리고 내부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문화들이죠. 그럼 이런 방식의 수사가 더 확산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내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방송되었어요. 전직 검사가 몇 달간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해 기업 비리를 밝혀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비리 척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태호는 정 회장과 함께 모든 납품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이 계약들 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들이요? 가격이 시장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수량이 실제 필요량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납품업체와 재계약을 해야겠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이 과정에서 태호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어요. 검사 시절 기업 비리 사건을 다뤘던 경험이 고스란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계약 과정을 공개하겠어요. 공개요? 네, 계약 상대방 가격, 조건까지 모두 투명하게.
그래야 불법적인 일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섰어요. 앞으로는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이 있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해요. 그리고 신고자는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 정말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태호는 경비팀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다니요? 지난 몇 달간 저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주셨죠. 저희도 검사님께 많이 배웠어요. 일하는 자세라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태호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제 이 회사의 경영진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정말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일할 예정이에요. 그래야 현실을 잊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 크게 환호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태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미라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었어. 검사로 일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 정 회장도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태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다니.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준 건 나지만 그걸 이렇게 훌륭하게 활용한 건 너의 능력이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호는 검사에서 기업인으로 변신했지만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태호가 경영하게 될 회사의 토대가 될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온 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김태호는 이제 정식으로 백화점의 경영진으로 합류해서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와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도 현장 근무하러 오셨네요. 경비팀의 김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태호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네, 약속이니까요. 현장을 잊으면 안 되죠. 태호가 경비원 조끼를 입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부회장님, 정말 신기해요. 몇 달 전에는 저희가 신입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일했는데 저도 그때가 그리워요.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일하는 자세나 문제를 보는 시각 같은 것들. 오전 내내 태호는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업무를 보면서 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해요. 예전처럼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부 신고 시스템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작은 문제라도 바로 해결되거든요. 태호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정석원 회장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태호야, 요즘 어때? 경영일에 적응은 됐어? 네, 아버님. 현장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 역시 밑바닥부터 경험해보길 잘했어. 특히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이 힘든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정 회장은 태호의 말을 들으면서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다른 회사들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무슨 연락? 저희가 도입한 투명 경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 우리 사례가 다른 곳에도 도움이 되겠네. 네. 이미 몇 군데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정 회장은 태호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오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회의가 있었어요. 분기별로 열리는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호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고객 만족도가 30% 향상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 만족도는 50% 향상되었고 이직률은 70% 감소했습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무엇보다 내부 신고를 통해 해결된 문제들이 50여 건에 이릅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호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회사가 올해의 투명 경영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하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정 회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직원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회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경비팀 직원들과 별도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앞으로 경비팀을 안전관리팀으로 승격시키고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김 대리님은 팀장으로 승진하시게 됩니다. 경비팀 직원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부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대우예요. 그날 저녁 태호는 미라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검사 일을 그만둔 거 후회 안 해? 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 보기 좋아.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 아버님이 은퇴하시면 내가 회사를 이어받게 될 것 같아. 그럼 정말 기업인이 되는 거네. 응,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정의롭고 투명한 경영으로. 며칠 후 태호는 옛 동료 검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태호야, 요즘 어때? 기업인 생활은? 정말 좋아. 오히려 검사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어떤 면에서? 검사로서는 사후에 처벌하는 일이 주였잖아.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그것도 그렇네. 그런데 너 사례 때문에 요즘 위장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 정말? 응. 다른 검사들도 너의 방식을 참고하려고 해. 좋은 일이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거야. 일주일 후 백화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투명 경영 선포식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사와 다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호가 연설을 했어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정직하고 투명해지기 위한 약속의 자리입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지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임원실의 화려한 책상 위가 아니라 매일 땀 흘려 일하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이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여러분을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셋째,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화점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부당하게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정 회장이 태호에게 말했어요. 태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겠어. 아버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처음에 정말로 단순히 경영을 배우려고 했던 거야? 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검사 기질이 있었구나. 아마도요. 하지만 이제는 기업인으로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날 밤 태호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검사에서 기업인으로, 개인의 정의 실현에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만드는 비였습니다. 태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그 작은 수첩은 이제 태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용기 있는 선택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자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즐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